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 장세가 있고, 그래서 많은 차트이스트들이 지금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는 어떻게 플랜을 짜서 어떻게 익절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홀딩해야 될까, 이런 거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뉴스, 그리고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이제 구독하고 시청하셨던 분들한테도 좀 약간 중요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136.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오늘 새벽 정도 됐었을 때는 95.27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자들 중에 S9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S17이나 S19 같은 경우는 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일단 그러고 나서는 그게 세팅이 되면 다시 해시레이트가 이제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하고 SV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이제 차후의 관전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런 해시레이트가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영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제 채널 되게 오랫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오미세고 사셔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뭐 익절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투용 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 프로에 오미세고가 상장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게 2020년 5월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게 상장이 될 건데, 제가 한국 분들이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인베이스가 되게 대단한 거래소고, 코인베이스 프로는 뭐 이거보다 코인베이스보다 허접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 프로 쪽으로 지금 플랫폼 이전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다각도로 된 뭐 커스터디 서비스나 아니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코인베이스 프로 측에서 지금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사 측에서도 사실은 코인베이스 프로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실내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자, 만약 미국에 있는 거래자들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국내 거래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보시면 되게 높아요. 코인베이스 프로 인출 수수료보다. 여기는 1.49%, 그래서 0.15센트 뭐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0.1에서 0.25%예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적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인출 수수료가 126달러, 140달러. 근데 코인베이스 프로는 8.52달러에서 21.29달러 정도.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되게 낮다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코인베이스 프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도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오미세고가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DCG 그룹이 사실은 암호화폐 조정, 그러니까 전체적인 급등락장을 조종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 세력이라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왜냐면 나스닥에서 파트적인 오너십을 행사하고 있고, 보시면 코인베이스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오너십을 행사하고 있고, 중요한 건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 JP모건이 주거래 은행이죠.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 거래소에.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다른 뭐 여타 다른 거래소들보다 좀 친분 관계가, 코인베이스가 좀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코인이 과연 안전할까? 미래 비전이 있을까? 지금 뭐 전고 대비해서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98%, 96%, 뭐 9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 비트코인 마켓이 있고 GBP, 그러니까 파운드화 마켓이 있고
달러 마켓이 있고 USDC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이제 다른 여기 페어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BTC 마켓이니까 일단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대시코인, 스텔라 루멘, 그리고 아톰 있고 테조스, 이더리움 클래시, 지캐시, 어우거, 제로엑스, 카이버 네트워크.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미래 비전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따가 사라질 거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코인베이스에 거기에 이제 리스트업 됐다.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여기다가 상장을 시켰고 그리고 왜 OTC 마켓하고 커스터디 서비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많은 금융회사들은 과연 코인베이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문구를 찾아보시고 퍼즐을 맞춰보시면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거대한 삼각수렴 패턴이 있어요. 삼각형 패턴이 있는데 시메트리컬 트레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현재로서 가장 극단적인 희망회로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9,400달러를 사실 깼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떨궈가지고 요 시나리오대로 가면 2021년 1월이나 2월달이 돼야 그때서부터 반등을 하는데 사실 여기를 올라와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요런 케이스를 일단 하나 보시고, 자, 그리고 조시 라거가 이제 올린 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S&P 500 지수하고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상관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실업수당 청구율이 생각보다 지금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3,600만 명인가? 그 정도가 지금 미국에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50% 상승했을 때 S&P가 25% 정도 상승했다. 어쨌든 이게 디커플링 장세로 계속 갈 수 있냐가 사실 관전 포인트고, 지금 현재까지는 완연하게 디커플링 장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왜냐면 알트코인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줄지,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이 줄지가 향후 알트코인 장세한테도 직접적으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직전 정고점이 9,948달러, 뭐 1,100달러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 장세가 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9,771달러 이 부분에서 조정을 주면서 9,600달러 때까지 다시 조정을 줄 거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뭐 폭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달러 차트하고 원화 차트를 이제 동시에 보고 그래프도 이제 동시에 보면서 이제 항상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에 되게 힘드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쓰는 모바일 폰, 만약에 아이폰이다라고 하면 iOS에서 비트코인이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비트코인 프라이스, 뭐 시세 이런 거 치시면 거기에 보면 어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빗썸이다, 아니면 폴로니엑스다, 비트바이넥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차트랑,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랑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랑 저는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블록폴리오라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시에 운용하시면 아마 더 가입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깔았다 지웠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스캠도 아니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카카오에 관해서, 카카오 주식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22만 5천 원으로 52주
정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이 되게 많은데 네이버를 뛰어넘었어요. 원래 기존에는 네이버 밑에 있었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아마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되게 오판인 게 뭐냐면, 사실은 카카오 같은 이런 주식은 한국 정부에서 사실 밀어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이버보다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카카오를 더 밀어주지 않나. 그걸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표방을 했었고, 그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이미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이미 카뱅이 움직일 때부터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만약에 상승세를 본다면 저는 아마 이게 삼성전자 수익률보다 훨씬 극대화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1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에 반해서 완성차 업체, 자, 물리적인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냥 비리비리해요. 근데 얘네 현대자동차만 그러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GM도 그렇고 다임러 크라이슬러 그리고 BMW 벤츠사 그쪽도 마찬가지로 별로 비리비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인구는 줄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차량 판매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구독 경제 서비스로 플랫폼을 이런 다국적 어떤 그런 차량 회사 완성차 업계도 그런 식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들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 하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볼륨량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1200달러? 거기를 돌파해서 쭉 올라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11,000달러, 12,00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하거든요. 크립토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직전 정고점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1100달러 선에서 조정 장세를 줄 거다. 그래서 6월달 초순까지 조정 장세를 줄 텐데, 이 횡보 구간이 알트코인한테 더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알트코인을 사토시가에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매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비트코인까지면 알트코인 폭망할 거야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글쎄요,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근데 알트코인 시장을 좀 예견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지금 많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70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시총 늘어난 거를 보면서도 좀 많이 그걸 하거든요. 감안을 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호라이젠 트러스트,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업비트에서 11시에 아마 상장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다른 뭐 버지나 다른 코인도 상장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아직까지 리스트업 되진 않았어요. 이게 워낙 이 코인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되게 빠르게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도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호가창을 보시면 개수가 몇 개 없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어쨌건 업비트에서 이제 상장 폐지되니까 바이낸스나 타 거래소로 옮기실 분들은 옮기셔야 된다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CEO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극단적인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암호화폐 업계. 그러니까 레딧이라고 하면 다음으로 보면 다음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 뭐 자기 의견을 포스팅하거나 의견 게재하고 뭐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런칭을 시킨대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스티밋하고는 또 되게 개념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보면 블로그, 네이버 이제 블로그 한다거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다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립토 커런시하고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자, 하여튼 실질적인 사례가 하나둘씩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JP 모건이 제미니 거래소랑 코인베이스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주 거래 은행, 주 계좌 은행으로 이제 텄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관해서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아직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조시 라거가 이제 약간 경고성이 있는 발언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밑꼬리가 만약에 다음에 조정 장세가 있을 때 9,550달러 밑으로 만약 깨지면 여기서 9,000달러, 9,100달러 초반까지 조정 장세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계속 랠리가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9,900달러? 이 언저리까지 가서 꼬리가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비트코인 장세가 며칠 안에 이제 결정될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결정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이제 저도 보고 있고, 자, 벤자민 블런트, 그러니까 파동 분석에 관해서는 이 사람도 좀 알아주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고, 제가 차트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진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되게 많이, 저는 수렴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제 방송에선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거기서 이제 추세 추종 분석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조정 장세가 8,800불까지 6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크립토 마이클이 말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가 온다면 여기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레인지가 되게 적은데 한 1,000불 정도 될 텐데, 이게 알트코인한테는 되게 좋을 거고, 7월달 무렵 거의 6월 중순 이후부터 비트코인 랠리가 다시 펼쳐지면서 12,000달러까지 갈 거야. 저도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표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6월달 중순 넘어가기 전에 FATF 권고안이 나올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한테는 암호화폐 장세에 좀 호재로 되게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과세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감안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5월 18일 날 오미세고가 상장 런칭을 코인베이스 프로에 되는데, 그게 그 중간에 이번 주 주말까지 어떤 여파가 업비트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어떤 여파가 일어날지, 그래서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을 조금씩 하시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뉴스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